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각각 호크아이와 스칼렛 위치 역할을 맡았던 두 배우가 주연으로서 출연하는 영화 윈드리버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영화는 인디언 보호구역인 윈드리버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지역은 영화상으로 볼 때 새하얀 눈밭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외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이라 그런지 치안도 불안해 보이고요. 게다가 인디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도 심해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윈드리버라는 지역은 열악한 외적인 환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든 가정 환경이든 외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인물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은 인디언이고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요. 영화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남자 주인공인 코리와 여자 주인공인 FBI 요원 제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리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코리는 과거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딸이 집으로부터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정황상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범인을 찾을 순 없었죠. 그래서 코리는 현재까지도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코리의 대사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과거사를 가진 코리가 영화 후반부에 주변 환경 탓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집안은 100년 가까이 이곳에서 지냈다고요. 이 말은 동일하게 나쁜 환경에 있을지라도 충분히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대사를 코리의 과거사까지 종합해서 풀어보자면 우리 집안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100년 가까이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너처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 핑계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코리가 나름의 힘든 배경을 가진 캐릭터로 설정된 이유는 코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스토리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좀 전에 언급한 영화의 메시지를 관객들이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무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온 캐릭터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코리와 같은 캐릭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각각 인생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듯이요. FBI 요원 제인 역시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설정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인의 첫 등장신을 기억하시죠? 윈드리버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됐는데 익숙치 않은 눈보라 때문인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FBI 요원은 신참내기 여성이었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인디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인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윈드리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담당자로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인물이 파견된 것입니다. 일단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곳인데 신체적인 면에서 남성에 비해 약한 여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강인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베테랑은커녕 신참에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험난한 자연 환경인데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백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호적이지도 않고 보이는 걸로만 따져봤을 땐 최악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요원이 파견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인은 끝까지 살아남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천적인 것에 관한 것이든 후천적인 것에 관한 것이든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영화는 표현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화는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인과 피해자 여성인 나탈리의 어머니,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더 강한 남성들보다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강함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영화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탈리의 경우에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10km를 맨발로 뛰어서 도망친 것을 보여주고 다른 백인 남성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쓰러져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었고요. 나탈리의 어머니의 경우는 처음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자해를 할 정도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가보니 어머니는 어찌어찌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영화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정답은 코리의 대사 속에 있습니다. 난 나 자신하고만 싸우기로 했다는 대사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영화는 단순히 핑계대면서 살지 말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인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피해자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아버지의 책임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이곳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요. 그 대화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자 아버지의 반응은 당연히 살가운 반응은 아니었죠. 그런데 뒤이어 그 집에 찾아온 코리를 그 아버지가 보고서는 피해자 아버지는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코리는 단지 헤이 라는 짧은 인사말만 건넸을 뿐인데도요. 이 장면은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아버지의 반응이 수사관들을 대할 때와 코리를 대할 때가 서로 달랐던 것은 코리는 같은 인디언이 아닌 백인이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나탈리의 오빠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혀 불지 않을 것 같았지만 코리에게만은 얘기해주는 장면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장면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고 죽기를 결심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했던 아들의 연락 한 번으로 죽고자 했던 마음을 접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관심이 아버지를 살렸던 것이죠. 영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실종 사건들에 관한 자막들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이해와 관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영화의 설교가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끝은 아니고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코리가 작중에서 짧은 조언이나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죠. 그 중에서 나탈리의 아버지, 나탈리의 오빠, 영화 후반부의 백인 남성, 이 세 명의 남성에게 각각 설교한 부분들을 봅시다. 이 세 명은 모두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코리는 입을 다물고 있기보다는 해야 할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코리의 이런 모습이 뭔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저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에 맞는 올바른 말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그런 코리의 설교를 듣던 나탈리의 오빠가 코리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코리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탈리의 오빠는 백인인 네가 우리 인디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나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인데요. 영화는 이 부분에서 인종이 서로 다르거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다르다고 색안경을 낀 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편을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인물 설정 자체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상당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닐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코리는 유독 카우보이 모자를 즐겨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감독이 코리의 겉모습을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았던 백인들의 이미지와 최대한 가깝게끔 만들려고 했던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코리가 옷차림부터 그런 백인의 향이 많이 느껴지도록 설정된 인물임에도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윈드리버 지역의 인디언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제이는 백인이면서 외부인이기까지 하지만 현지의 수사관들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게 수사에 임했으며 결말부에 가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 인물을 통해서도 인종이나 지역으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두 주인공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은 크리스천에게도 어느 정도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닌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 하며,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에도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맞겠지, 또는 저런 훌륭한 단체에서 하는 말이니 맞겠지, 이런 생각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나쁜 사람이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때 네가 뭔데? 이런 생각으로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죠.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메신저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메신저에 집중하기보다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겠죠. 어쨌든 영화는 코리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제인이라는 캐릭터로 그 메시지들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쪽 입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이쯤에서 영화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윈드리버는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외적인 요소들을 탓하며 지내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프레임에 갇혀 사람의 외적인 요소만 보고서 그 사람의 말이나 마음을 섣불리 판단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영화는 말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